사실 좀 잃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사람들이 다 해요. 왜냐면 좀 무서운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벌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경계심이 이렇게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좀 투자 감각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해서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사실 그 시장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면 부자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저는 3억 주고 배운 건데,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5060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어머니 주식회사를 한 번씩 보는데, 얘기하다 보면 오르는 주식은 팔고 떨어진 주식은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이제 커뮤니티 랜드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꽃은 잘라내고 잡초에 물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심리학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 주식 보면은 이러다 다시 떨어지면 어쩌지 싶어서 얼른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생기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번 돈이 다시 사라진다는 그 손실에 대한 게 좀 무서운 거죠. 반대로 떨어진 주식은 팔면 손해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확정 짓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만 오면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떨어진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쪽은 내가 번 이익이 사라질까봐 서둘러서 팔고, 한쪽은 손실 인정하기 싫어서 못 팔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키울 꽃, 그러니까 이미 꽃이 만개해서 앞으로 이제 더 화려하게 열매까지 맺고 할 그것들을 일찍 잘라버리고, 가망 없는 잡초들에만 계속 너도 꽃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물을 주면서 계절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같은 크기라고 해도 버는 그 기쁨보다 고통을 느끼는 게 한 2배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돌아보면 손실이 한 2배 정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행동경제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특별히 뭐 의지가 약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면 다 원래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투자랑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투자 전문가들도,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뭐 주식을 팔아야 될 일이 있으면 매도할 때 많이 오른 것부터 좀 손이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방지하려면 좀 규칙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더 사고 싶은 다른 주식이 생겼을 때, 그럴 때만 내 주식을 판다 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는 마이너스 난 주식들은 일단 전부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올랐냐 내렸냐 이런 게 아니라 산 이유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이 투자할 때 드는 이런 마음들, 이런 심리들을 관리를 잘 하려면 내 의지력을 키워야겠다, 내 투자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규칙을 정하고 웬만하면 그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중년 남성분들이 주식창 계속 띄워놓고 오래들 보시던데,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중년 남성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요새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런데 보통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실시간으로 이 가격이 바뀌잖아요. 이 가격 자체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정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의미 없는 출렁임인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99.9999% 정말 의미 없는 출렁임이거든요. 1초 단위로 이 숫자가 바뀌는데, 회사 가치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닐 거잖아요. 1초 전에는 여기가 매출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1초 후에는 아닐 것 같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잠깐 흔들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정보일 뿐인데, 이게 우리 뇌는 그걸 다 이제 굉장한 신호로 받아들이죠. 이게 도파민이 거기서 막 뿜어져 나오겠죠. 이게 막 급등할 때도 나오고 떨어질 때도 나오고, 저희 이제 스마트폰 하다 보면 쇼츠 계속 넘기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제 메커니즘이 뇌에선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자극이 계속 오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사고 팔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사실 이게 변동이 어차피 있는 거다, 이제 계속 흔들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도 불안해서 팔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또 팔고, 뭐 그러다가 이제 너무 급등하면은 이건 내가 잘못 팔았나 보다 해서 또 사고, 이렇게 계속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창 보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주식창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 충동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조금 그 다르게 하는 그런 룰을 조금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주식창 보고 주가창 보고 싶을 때 보는 거를 대상을 좀 바꿔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이 가격창 바로 닫아버리고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들일 수 있는데,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그 분야에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한 보고서라거나 뭐 산업에 대한 거라거나 깊이 있는 이제 심층 기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아, 이 회사는 좀 잘 가고 있으니까, 내 회사잖아요. 내 회사, 뭐 잘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주식창 오래 들여다보는 건 그 투자 수익에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불안만 계속 자극하는 거다 보니까 주식창 보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 시간들을 이제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시면 수익률이 천천히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금 다른 팁을 드리자면, 주식창 한번 볼 때마다 1,000원씩 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는 횟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사실 그 정도는 계속 버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창을 안 보는 게 더 이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좀 자제하면서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보는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판단 착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각자 얘기하시는 게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판단 착오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투자로 보는 철학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오래 보유해서 버는 그런 가치 투자자형 투자 방식이거든요.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계속 잘하고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저평가까지 돼 있다? 그럼 진짜 베스트죠. 그러면은 저평가 됐을 때 사서 이제 계속 가치가 더 많이 오르는 그 수익을 더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워런 버핏 같은 분들,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투자 쪽에 가까워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 손절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래 장기 투자하고 계속 보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다른 한쪽은 빨리 손절해야 한다라는 쪽이죠. 그런 분들은 추세 투자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르는 건 더 오르고 내리는 건 더 내리는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 대회 이런 데서 우승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단기 추세를 진짜 기가 막히게 읽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손익비라고 하는 개념인데, 손실과 이익의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벌 때는 크게 벌고 잃을 때는 조금만 잃으면 몇 번 틀리더라도 계좌는 계속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추세 투자라는 형태로 해서 그 손익비를 계속 높여가는 형태로 이제 그 투자 실력들을 키워가시는 트레이더 쪽에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손실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세요. 이익이 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러니까 손실 확률 자체를 줄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손실할 때는 그냥 빨리 조금만 잃고 이제 벌 수 있는 데서 많이 벌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낚싯대 던져가면서 100번 해가지고 한 번만 월척 낚으면 나는 이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각각이 다 투자 방식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죠. 그런 분들은 손실이 났을 때 칼같이 잘라야 되는 분들이니까 손실이 적게 나야 이익이 나는 것들도 다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처럼 시장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추세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샀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나는 장기 투자자다. 장기 투자자 하는 게 오라 라고 하면서 버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때 분명히 이게 추세가 좋아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물리고 나니까 가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몇 년 전에 겪으신 분들, 이제 몇 년 전에 고점에서 이제 물렸던 주식들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라고 본인을 이제 포지셔닝하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여전히 있고요.
반대로 좀 저평가돼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산 주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치 투자인 거잖아요. 그럼 진짜 오래도록 이게 떨어지건 오르건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우상할 거다라고 믿고 사는 거인데, 조금만 이게 떨어져도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죠. 이제 들고 있는 동안에 내가 처음에 산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 투자 정체성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식 투자 자체가 이제 주식을 산 이유랑 판 이유, 이게 처음이랑 끝이 같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태도를 바꾸는 거, 이거 전 진짜 피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060 세대는 특히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돈을 운용할 때 가장 위험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 게, 제가 지금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다거나 은퇴를 겪어봤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부모님 세대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도 보고,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도 보고, 이런 자식 세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들, 그런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지켜봤을 때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습관이, 주식으로 돈 벌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게 정말 위험한 습관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년간 계속 그 형태로 돈을 벌어 보신 분이라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정도 실력자이시면 지금 이 영상 안 보고 계시겠죠? 아마 대부분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말을 나는 실천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은 쉽죠. 그런데 그 무릎과 어깨가 어딘지는 아무도 확신을 못해요. 지나고 나서야 여기가 무릎이네, 여기가 어깨네, 이때 팔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이제 각자 의견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지점은 이렇기 때문에 뭐 어깨라서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이 무릎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이게 의견이신 거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이게 그 노후자금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건, 지금 아까 무릎과 어깨가 어딘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서 좀 급해지세요. 오히려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시간이 없다, 이번엔 좀 한 건 크게 벌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함들이 더 커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투자하시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조급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고 결국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장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장이 좋은 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20, 30대, 뭐 40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한번 깨져도 남들 놀 때 조금 더 고생하고, 좀 더 아끼고, 좀 더 이제 야근 많이 해가지고 야근 수당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인생을 바쳐서 쌓아오신 그 부이잖아요.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정말 힘들게 해서 모아오신 돈인데, 그걸 다 잃은 다음에 앞으로 그만큼 시간을 또 다시 고생하셔라, 다시 이제 일자리 현장으로 나가서 힘든 일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건강 뭐 해치는 거 관계없이 고생하세요, 먹을 거 아껴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식 매매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회사 주주가 돼서 그 회사가 버는 걸 조금이라도 나눠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돈을 벌려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막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주주가 되겠다, 나는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뭐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생긴다거나 뭐 하게 되면 그 내 지분을 조금 더 싸게 담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굴리더라도 이런 마음가짐 하나 변화하는 게 5년 뒤에 내 계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 추천이나 단체 채팅방, 지인 소개만 믿고 투자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투자 실패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진짜 많죠. 사실 저도 그 투자 초반에 그 길을 다 겪어봤거든요. 진짜 그 당시에 투자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찍어준 종목도 사봤었고요. 증권사 강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종목들도 사봤고요. 심지어 인터넷 카페, 뭐 리딩방 이런 데도 들어가서 정보 받고 투자해 본 적도 있어요. 나쁜 사례라고 얘기한 것 중에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잠깐은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맞기도 하고, 이제 뭐 리딩방 이런 데 가더라도 이제 한 번씩은 맞추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계속 잘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길게 가면 다 잃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식들의 투자 이후에 남는 거라고 하면 전문가 말 믿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불신? 그런 거 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왜 그런가 좀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이 삼성전자를 사도 누구는 엄청 벌고 누구는 잃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종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산 이유에 따라서 파는 이유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의 말 듣고 산 사람은 애초에 내가 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팔라고 할 때까지 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팔지도 모르고 언제 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추천한 사람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겠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바뀐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 때는 같이 샀는데, 심지어 내가 더 늦게 샀겠죠? 팔 때는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떨어지고 나서 마음고생 하다가 그래도 귀찮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거 그래서 언제 오르는지 혹시 뭐 아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저는 진작에 팔았는데? 이렇게 한마디 듣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좀 익숙하신 경험들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권하는 점검은 좀 간단한데, 내 계좌를 한번 지금 열어보시고요. 보고 각각 내가 왜 샀는지 한 줄로라도 또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누가 좋다고 해서, 아니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이런 것밖에 안 떠오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 주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판단을 빌려서 들고 있는 거라서 거기서부터는 진짜 위험한 투자가 시작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알람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오히려 실수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돈을 벌고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5년 전에 했던 실수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좀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투자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2010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시드가 작아서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와도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으로 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 그쯤에 해서는 일해서 버는 연봉보다 투자로 조금 더 많이 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벌 때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막 차오를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죠. 이대로만 투자해도 곧 부자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공격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나한테 수익을 줬던 기술주에 조금 더 몰빵해서 투자하게 되고, 뭐 레버리지까지 좀 쓰게 되고, 이렇게 번다는 확신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크게 걸면서 이제 더 크게 벌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2022년에 조정이 크게 한번 왔어요. 그때 한 3억 정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투자하면서 제일 크게 깨졌던 순간이에요. 저는 오히려 좀 다행스럽기도 한 게, 이게 금융위기급 폭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신히 살아남았던 거지, 진짜 큰 거였으면 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 그때 좀 뼈저리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구나. 그래서 잃고 있을 때랑 다르게 벌고 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 좀 잃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사람들이 다 해요. 왜냐면 좀 무서운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벌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경계심이 이렇게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으면 내가 좀 투자 감각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내가 잘해서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사실 시장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지금은 좀 거꾸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싶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대출 비중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비중도 좀 줄여보고요.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래서 이대로면 부자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저는 3억 주고 배운 건데,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수익 나서 기분 좋으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분들께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좋은 기분 들 때 딱 한번 멈춰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면 난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한번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수업료이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로서 생각하실 때 평생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는 최악의 투자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걸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조금 의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아예 포기하는 게 제일 나쁜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하다 보면 이제 실패를 하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나는 투자랑 안 맞구나 혹은 뭐 나는 투자할 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최악의 투자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실수를 하는 거는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는 고칠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좀 정해져 있고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 뭐 직장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가 주식이라는 자산을 사두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을 계속 해줄 거거든요. 내가 쉬는 주말에도 돈을 벌어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단 한 조각이라도 좋은 회사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24시간 대신 일해줄 수 있는 회사, 그런 거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뭐 큰 돈으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돈 몇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만으로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회사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들리는 뉴스도 달라질 거예요. 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들릴 거고 그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도 좀 다르게 보이겠죠. 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늦은 건 없으니까 계속 투자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오늘이다. 뭐 이런 말 있는 것처럼 투자도 이제 당연히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은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당장 뭐 다음 주에는 오르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일 당장, 그리고 다음 주 당장, 뭐 이런 것만 놓고 생각하면 매일 마음이 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나 떨어졌나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주식창 보는 거고요.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게 내일 오를까 이런 게 아니라 5년 후에 지금보다 오를까? 5년 후에 지금보다 좋아질까? 이렇게만 질문을 바꿔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제 개선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당장 오를지 말지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조급할 일도 별로 없고 주식창 들여다봐서 뭐예요. 나는 어차피 5년 후에 어떻게 될지가 관심 있는 건데. 그리고 추천 종목 쫓을 일도 없죠. 5년 후에 좋을 거는 웬만하면 다 이제 알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서 내일 오를 주식 이런 거는 알기가 정말 어려운데 5년 후에 오를 좋은 회사 이런 거는 공부 조금만 해도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이라는 시각에서 5년 후로 변경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뭐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하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이제 갖춰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책도 2권 정도 썼는데 이 두 가지가 그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낼까를 하다가 이제 쓰게 된 책들이에요.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라는 책인데, 이제 좋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라는 좋은 기술들 쓰면서도 정작 투자로는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원칙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채워질 수 있을지 그 로드맵을 빈자리를 다뤄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피지컬 AI 기술 혁명이라는 책인데 5년 후에 좋은 투자처가 될 산업들을 미리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막 떠오르는 분야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믿어지는 산업들, 그런 걸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는 것들에만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들 찾아가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